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언론들이 특별히 JTBC가 정광훈 무슨 불법 모금을 한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공부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집회에서 헌금을 거둔 거라 문제가 없다. 전광훈 목사의 주장입니다. 사실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시작해볼까요? 네, 광장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돈이나 물품을 거둘 때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기부금품법이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모집 목적, 목표 금액, 사용 계획 이런 걸 다 적어서 미리 내야 합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 모인 돈이 1억 7천만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미리 등록한 모금 방식, 대상, 목표 액수 등 그 틀 안에서 정해진 대로 모금을 적법하게 하라는 취지입니다. 네. 또 계획과 달리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불거지면 등록을 받은 관청에서 모집 주체를 대상으로 등록 서류를 근거로 조사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서류입니다. 돈을 누가, 왜, 어느 기간 동안 모으고 모인 돈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런 자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집 주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으면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광훈 목사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미리 했습니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사전 등록을 받는 서울시 또 행정안전부 모두 물어보니까 개천절 집회 때도 또 어제 한글날 집회 때도 사전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따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 목사가 아예 기부금 모금을 할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사람이 장이나 임원인 단체는 아예 기부금을 모집하겠다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려고 해도 조회를 해서 관청이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난달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가혁 기자가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말한 건 그 전 목사가 지금 이 돈을 헌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헌금이면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까? 네, 기부금법에 제외가 되는 경우로 종교 집회에서의 모금이 있습니다. 이 종교 단체가 그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이 헌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제 광화문 집회는 단일 교회 단위가 아니라 여러 성격의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 교회 신도만을 대상으로 한 모금도 아니었습니다. 모금 시간대에 나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를 안다니시는 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집회가 꼭 종교 집회라거나 그 거뜬 돈이 헌금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빨간 글씨처럼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인정이 되면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품법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인 종교 집회인지 여부는 형식이 예배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네.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최 측이나 참가자의 구성, 또 현장에서 나온 발언 이런 걸 종합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광화문 집회 모금 행위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